당뇨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이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약만 먹으면 절대 안 나아요. 오히려 약이 점점 늘어납니다. 한 알에서 두 알로, 두 알에서 세 알로. 약통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혈당은 여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요. 매일 아침 먹고 나면 피곤하고 졸립니다. 밥을 먹었는데 오히려 힘이 없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혈당이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쭉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고 다시 쭉 올라가고 이 롤러코스터를 매일 타고 사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하려고 드시는 그 아침 식사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어요. 흰죽 한 그릇, 소화도 잘 되고 몸에 좋을 것 같잖아요. 아프면 죽 먹으라는 말도 많이 들으셨고요. 그런데 흰죽의 혈당 지수가 88입니다. 설탕이 65예요. 죽이 설탕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입니다. 옛날엔 흰죽이 최고 보양식이었어요. 환자 문병 가면 죽 사가고 속 안 좋으면 죽 끓여 먹고. 그런데 지금은 혈당 폭탄입니다. 세상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알던 상식이 이제는 다 틀렸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6세 김영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15년 동안 당뇨약을 드셨어요. 하루 3번, 밥보다 약이 먼저였죠.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약통이었고 외출할 때도 가방에 약을 꼭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약을 먹어도 혈당이 180을 넘나들었거든요. 어떤 날은 200까지 치솟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더 늘리자고 했어요. 한 알에서 두 알로, 두 알에서 세 알로. 약은 점점 늘어났는데 혈당은 여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통이 내 친구가 됐어요. 집에서도 약통, 외출해도 약통, 여행 가도 약통. 내가 약을 먹는 건지 약이 나를 먹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공복 혈당이 95로 떨어진 거예요. 약을 늘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할아버지는 단 한 가지만 바꾸셨어요. 바로 아침 식사였습니다. 아침에 드시던 흰죽 대신 딱 3가지 식품으로 바꾸셨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이 아침 습관의 비밀을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 처방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식습관 바꾸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설명도 복잡하니까요. 그냥 약 한 알 더 드리는 게 편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그 숨겨진 진실을 모두 열어드리겠습니다. 혈당 180에서 95로 떨어뜨린 비밀, 아침 딱 3가지만 바꿔서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약통 들고 다니는 인생, 이제 지겹지 않으세요? 약값으로 한 달에 나가는 돈, 그 돈으로 손주 용돈 주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처럼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약 대신 아침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새 인생 시작입니다. 저는 식품영양학 박사 정민호입니다. 지난 28년 동안 한국과 미국, 캐나다를 오가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당뇨 투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으로만 버티다가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혈당은 잡히는데 간 수치가 나빠지신 분들, 약값 때문에 다른 생활비를 아껴야 하는 분들까지요.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건 개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가 당뇨로 23년을 고생하셨거든요. 약만 드셨어요. 그런데 혈당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떤 날은 80, 어떤 날은 190, 롤러코스터였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약만으로는 답이 없구나.
뭔가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시작한 게 음식 연구였어요. 세계 각국의 논문들을 뒤지고 실제 사례들을 모으고 직접 실험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깨달았습니다. 당뇨는 약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침으로 관리하는 거였어요. 하루 중 첫 식사 그 한 끼가 24시간 혈당을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약만 먹으면 되지 뭐. 밥은 맛있게 먹고 싶어. 그런데 그게 함정이에요. 약은 혈당을 억지로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음식이 계속 혈당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약을 더 먹어야 해요. 그렇게 약이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중에 대전에 사시는 68세 박미선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는 10년 동안 당뇨약을 드셨어요. 처음엔 한 알이었는데 나중엔 네 알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혈당은 여전히 높았죠. 할머니가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약을 이렇게 먹어도 혈당이 안 잡히는데 저 이제 어떡해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 목소리가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아침에 뭐 드세요? 할머니는 흰죽이나 미음 드신다고 했어요.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대요.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흰죽은 혈당을 폭발시키거든요. 할머니한테 아침 식단을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계피 한 숟가락, 사과 식초 한 모금, 오트밀 한 그릇, 딱 이 세 가지만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셨죠. 이게 될까요? 3개월 후에 할머니가 전화하셨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혈당이 130으로 떨어졌어요. 약도 2알로 줄었어요.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침이 답이구나. 당뇨 치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병원은 약만 줘요. 영양사는 칼로리만 계산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뭘 먹느냐예요. 언제 먹느냐예요. 어떻게 조합하느냐입니다. 약으로는 증상만 억누를 뿐이에요. 근본 원인은 못 고칩니다. 그런데 음식은 달라요. 음식은 몸을 바꿔요. 세포를 바꿔요. 체질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8년 동안 이것만 연구했습니다. 어떤 음식이 혈당을 잡을까? 어떤 조합이 가장 효과적일까? 언제 먹는 게 최선일까?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딱 세 가지 식품이요. 이 세 가지만 아침에 드시면 혈당이 잡혀요. 약을 줄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약을 완전히 끊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누구는 3개월, 누구는 6개월 걸립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아침을 바꾼 사람은 다 좋아졌어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세 가지 식품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뭔지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마트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비싸지도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셔야 해요. 그래야 한 달 후, 석 달 후, 여러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해시태그 챕터 3 핵심 전략 마이너스 3대 식품 공개 사천자.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혈당을 잡는 마법의 세 가지 식품을 공개할게요. 마트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비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식품은 계피입니다. 계피는 그냥 향신료가 아니에요. 천연 인슐린입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인슐린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미국 농무부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당뇨 환자 60명에게 계피를 하루 일지씩 40일 동안 먹게 했습니다. 약은 안 먹었어요. 계피만 먹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공복 혈당이 평균 18%나 떨어졌어요. 어떤 분은 25%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계피 속에 MHCP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 몸의 인슐린처럼 작동합니다. 세포 문을 열어서 포도당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혈액 속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니까 혈당이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계피에도 종류가 있어요. 카시아 계피하고 실론 계피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건 대부분 카시아예요. 가격이 싸거든요. 그런데 카시아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아요. 이게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론 계피는 쿠마린이 거의 없어요. 좀 비싸긴 한데 장기적으로 드시려면 실론 계피가 좋습니다. 온라인이나 대형 마트 유기농 코너에서 살 수 있어요.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반 작은술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대략 일지 정도예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간에 부담 갈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세 이정숙 할머니는 아침마다 계피차를 드셨어요. 따뜻한 물 한 컵에 계피가루 반 작은술을 타서 마셨습니다. 3개월 후에 공복 혈당이 150에서 110으로 떨어졌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계피차 한 잔씩 드신대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제일 간단한 건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거예요. 오트밀에 뿌려 드셔도 되고 무설탕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계피가 피를 묽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두 번째 식품은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는 혈당 급등을 막는 브레이크예요. 자동차가 너무 빨리 달릴 때 브레이크 밟잖아요. 사과식초가 딱 그 역할을 합니다. 아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어요. 당뇨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식사 15분 전에 사과식초를 마시게 했어요. 다른 그룹은 물만 마셨고요. 똑같은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사과식초를 마신 그룹은 식후 혈당이 34% 낮았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식초만 마셨을 뿐인데 혈당이 3분의 1이나 낮아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과식초 속 아세트산이 탄수화물 소화 효소를 억제해요. 음식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그러면 당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죠. 혈당이 급등하는 대신 천천히 올라갑니다. 췌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 췌장이 급하게 인슐린을 쏟아내야 해요. 그런데 천천히 올라가면 췌장이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사과 식초를 원액으로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산성이 너무 강해서 식도나 위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치아 에나멜도 녹일 수 있습니다. 물 200ml에 사과 식초 1작은술만 타세요. 그게 딱 좋은 비율입니다. 가능하면 빨대로 마시세요. 치아에 직접 닿는 걸 피하는 게 좋거든요. 언제 마시느냐도 중요합니다.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에 드세요. 그래야 식사할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식사 후에 마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엔 물을 더 많이 타서 드세요. 300ml의 1작은술로 시작해서 천천히 농도를 높이시면 됩니다. 속 쓰림이 있으면 바로 중단하세요. 대전에 사시는 65세 최영호 씨는 택시기사예요. 식사가 불규칙했는데 매일 아침 공복에 사과식초 물 한 잔만 챙기셨어요. 2개월 후에 당화 혈색소가 7.2에서 6.4로 떨어졌습니다. 사과식초는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좋아요. 사과식초에 올리브 오일을 1대1로 섞으세요. 여기에 다진 마늘 조금, 소금 약간만 넣으면 훌륭한 드레싱이 됩니다. 세 번째 식품은 귀리입니다. 오트밀이라고도 하죠. 귀리는 혈당을 붙잡는 그물망이에요. 고기 잡을 때 그물 쓰잖아요. 그물 구멍이 작으면 작은 물고기도 못 빠져나가죠. 귀리가 딱 그래요. 귀리 속에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 장 안에서 젤리처럼 변합니다. 끈적끈적한 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 흡수가 느려집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16년 동안 16만 명을 추적했어요. 매일 아침 귀리를 먹은 사람들은 당뇨 발병률이 29% 낮았습니다. 흰죽이나 흰빵 먹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귀리도 종류를 잘 골라야 해요. 인스턴트 오트밀은 피하세요. 설탕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롤드 오트밀이나 스틸컷 오트밀을 사세요. 가공을 덜 해서 식이섬유가 살아 있어요. 어떻게 먹을까요? 오트밀 4큰술에서 5큰술을 큰 그릇에 담으세요. 뜨거운 물이나 무가당 두유를 부어서 5분 정도 불립니다. 여기에 계피를 뿌리면 금상첨화예요. 견과류를 몇 개 추가하셔도 좋아요. 아몬드나 호두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추가되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도 더 안정됩니다. 과일은 조심하세요. 바나나나 망고 같은 단 과일은 피하시고 베리류를 조금만 넣으세요. 블루베리나 라즈베리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괜찮습니다. 양도 중요해요. 한 끼에 4큰술에서 5큰술, 그러니까 40지에서 50지 정도가 딱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 과다가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70세 한복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흰죽을 드셨어요. 혈당이 170을 넘었죠. 제가 흰죽 대신 오트밀을 권했더니 처음엔 거부하셨어요. 서양 음식은 싫다고요. 그런데 한 달만 해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4개월 후에 공복 혈당이 105로 떨어졌어요. 약도 한 알 줄었고요. 지금은 오트밀 없으면 아침이 허전하다고 하세요. 아침 5분 리셋 루틴도 알려드릴게요. 3가지 식품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여기에 5분 루틴을 추가하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사과 식초 물을 마십니다. 1분이면 돼요. 둘째, 제자리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50걸음만 걸어도 좋아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문지릅니다. 장을 자극해서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1분입니다. 넷째, 깊은 호흡을 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더 천천히 내쉬세요. 스트레스가 줄면 혈당도 안정됩니다. 1분이요. 다섯째, 계피 탄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1분이면 끝이에요. 이 5가지를 합치면 딱 5분입니다. 이 5분이 하루 24시간 혈당을 바꿉니다. 운동은 포도당 소비를 늘리고 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복부 자극은 장 건강을 돕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가 이 루틴을 하셨어요. 아침마다 5분만 투자했는데 6개월 만에 혈당이 95로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5분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3가지 식품과 5분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계피, 사과 식초, 오트밀, 그리고 아침 5분 루틴. 이게 전부예요. 이것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해시태그 챕터4 확장 전략과 응용법 4500자.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 식품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먹으면 더 효과적인지 말이에요. 계란과 오트밀 조합이 정말 좋아요. 아침에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완벽합니다. 계란은 단백질이고 오트밀은 복합 탄수화물이거든요. 이 둘이 만나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1개를 준비하세요. 오트밀 4큰술을 뜨거운 물에 불려서 계피를 뿌립니다. 여기에 사과 식초 물 1잔. 이게 완벽한 당뇨 식단이에요. 15분이면 준비할 수 있어요. 아침 준비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셨죠? 전혀 아니에요. 인천에 사시는 74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이 메뉴로 드셨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빵과 우유로 아침을 드셨거든요. 그런데 혈당이 계속 높았죠. 제가 이 메뉴를 권했더니 처음엔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계란하고 오트밀을 같이 먹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라고 했더니 시작하셨어요. 2주 후에 전화 오셨어요. 선생님, 아침 먹고 나서 졸리지가 않아요. 전엔 아침만 먹으면 눈이 감겼거든요. 3개월 후엔 공복 혈당이 160에서 115로 떨어졌습니다. 두부 샐러드도 정말 추천해요. 이름만 들으면 심심해 보이죠? 근데 이게 포만감 끝판왕입니다. 두부는 단백질 덩어리예요.
혈당을 거의 안 올립니다. 두부 3분의 1모를 한 입 크기로 썰으세요. 양상추, 오이, 방울토마토 같은 채소를 씻어서 준비합니다. 여기에 사과 식초 드레싱을 뿌려요. 사과 식초 2작은술, 올리브 오일 1작은술, 다진 마늘 조금, 소금 약간. 이게 드레싱이에요. 채소는 혈당을 거의 안 올려요. 두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사과 식초까지 더하면 혈당이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백질도 충분하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전날 밥을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신기한 건데요. 전날 지은 밥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전분 구조가 바뀝니다. 저항성 전분이라고 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전분으로 변해요. 소화가 안 되면 나쁜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좋은 겁니다. 소화가 천천히 되니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급등이 안 되는 거죠. 냉장고에서 밥을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1분만 데우세요. 여기에 시금치나물이나 콩나물 같은 나물 반찬을 곁들이고요. 계란 후라이나 두부 한 조각을 추가합니다. 계피차 한 잔을 함께 마시면 완벽해요. 창원에 사시는 68세 정은미 씨가 이 방법을 쓰셨어요. 정 씨는 밥을 정말 좋아하세요.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흰쌀밥은 혈당을 너무 올려요. 제가 냉장 밥을 활용해 보시라고 했죠. 처음엔 의심하셨어요. 밥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으면 맛없잖아요. 그런데 전자레인지에 살짝만 데우면 괜찮아요. 정 씨가 3개월 동안 이렇게 드셨는데 공복 혈당이 135에서 105로 떨어졌습니다. 식품 간 조합도 정말 중요해요. 뭘 같이 먹느냐가 혈당을 좌우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단백질을 같이 드세요. 채소는 혈당 흡수를 늦추고 단백질은 포만감을 줍니다. 이 둘이 만나면 시너지가 나요. 예를 들어 오이,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계란, 두부, 생선을 같이 드시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점심에 생선구이 드실 때 채소 반찬을 많이 곁들이세요. 저녁에 두부찌개 드실 때도 채소를 듬뿍 넣으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흰 쌀밥에 과일 주스 같은 거요. 둘 다 혈당 지수가 높거든요. 이걸 같이 먹으면 혈당이 폭등합니다. 빵에 잼 바르는 것도 최악의 조합이에요. 둘 다 설탕 덩어리거든요. 정제 탄수화물은 최대한 피하세요. 흰쌀, 흰빵, 흰국수, 과일 주스? 이런 건 다 혈당 폭탄이에요. 대신 현미, 통밀빵, 메밀국수, 생과일로 바꾸세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소용없거든요.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세요. 물은 혈당을 직접 낮추진 않지만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혈액이 묽어지면 당이 잘 퍼져요. 하루에 1.5리터 이상은 드셔야 해요. 작은 물병 하나 정도예요. 밤 8시 이후엔 탄수화물을 제한하세요. 저녁 늦게 밥이나 빵을 먹으면 자는 동안 혈당이 높게 유지됩니다. 췌장이 밤새 일을 해야 해요. 쉴 수가 없는 거죠. 저녁엔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생선, 두부, 계란, 닭가슴살 같은 거요. 채소도 많이 드시고요. 탄수화물은 점심까지만 드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저녁엔 배고프지 않냐고요? 처음엔 조금 그래요.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면 적응돼요.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코르티솔이라고 하는데 이게 혈당을 올려요. 밤에 잠을 설치면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루 7시간은 주무세요.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게 좋아요. 휴대폰은 침실 밖에 두시고요. 자기 전에 휴대폰 보면 잠이 안 와요. 뇌가 깨어 있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긴장하면 우리 몸이 비상 모드가 되거든요. 그러면 간에서 당을 막 쏟아내요. 싸우거나 도망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산책을 자주 하세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명상도 좋아요.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만 조용히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하세요. 마음이 편해야 혈당도 편합니다.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세요. 변화를 기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침 공복 혈당을 매일 재서 노트에 적으세요. 귀찮아도 꼭 하세요. 한 달 후에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1세 김정숙 할머니는 혈당 노트를 쓰셨어요. 매일 아침 혈당을 재서 날짜와 수치를 적으셨죠. 뭘 먹었는지도 간단하게 메모하셨어요. 3개월 후에 그 노트를 보니까 패턴이 보이더래요. 오트밀 먹은 날은 혈당이 안정적이에요. 흰죽 먹은 날은 확 올라가고요. 빵 먹은 날도 높고요. 그걸 보고 나니까 뭘 먹어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됐대요. 지금은 혈당이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세 이용찬 씨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이 씨는 택시 기사예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고 스트레스도 많았어요. 혈당이 180을 넘나들었죠.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지키셨어요. 아침만은 꼭 집에서 먹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침 20분은 투자하셨습니다. 계피 오트밀에 사과 식초, 물, 그리고 삶은 계란 하나. 이게 이 씨의 아침이었어요. 점심이나 저녁은 여전히 불규칙했어요. 손님 태우다 보면 끼니를 거르기도 했고요. 그래도 아침만큼은 절대 안 거르셨습니다. 4개월 후에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6.5로 떨어졌어요.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대구에 사시는 58세 정은미 씨는 당뇨 전 단계였어요. 공복 혈당이 120 정도 나왔거든요. 의사가 지금 관리 안 하면 1년 안에 당뇨 온다고 경고했어요. 정 씨는 겁이 났대요. 엄마도 당뇨로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계피 오트밀, 점심은 현미밥에 채소 위주, 저녁은 단백질 위주로 드셨어요. 밤 8시 이후엔 아무것도 안 드셨고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대요. 배고프고 짜증나고요. 그런데 참고 견뎠어요. 당뇨 걸리는 게 더 무서웠으니까요. 3개월 후에 공복 혈당이 95로 떨어졌습니다. 당뇨 전 단계를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정 씨는 지금도 이 식단을 유지하고 계세요. 이제는 습관이 돼서 전혀 힘들지 않대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도 좋아졌다고 하세요. 부산에 사시는 76세 최명희 할머니는 인슐린을 맞으셨어요. 10년 동안이나요? 아침, 저녁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았습니다. 혈당은 그래도 150을 넘나들었어요. 할머니한테 아침 식단을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매일 아침 계피 오트밀에 사과 식초 물을 드시고 5분 루틴도 빠뜨리지 마시라고요. 저녁엔 탄수화물을 끊으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할머니가 이게 될까 싶었대요. 10년 동안 인슐린 맞았는데 음식으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해보자는 심정으로 시작하셨어요. 2달째부터 변화가 나타났어요. 공복 혈당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의사가 인슐린 양을 조금 줄여봤어요. 그래도 혈당이 안정적이었습니다. 6개월 후엔 인슐린을 아침에만 맞게 됐어요. 저녁 인슐린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주사를 하나 줄였다고요. 이제 꿈이 생겼대요. 인슐린을 완전히 끊는 게 목표라고 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식품과 루틴 그리고 생활 습관만 바꿔도 약을 줄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혈당을 잡으셨어요. 하지만 개인 상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누구는 빨리 효과가 나타나고 누구는 시간이 좀 걸려요.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는 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혼자 임의로 약을 끊으면 위험합니다. 혈당을 체크하면서 의사와 함께 조정해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제 구체적인 식단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게요. 첫 번째 아침으로 계피 오트밀 세트를 소개할게요. 롤드 오트밀 4큰술을 뜨거운 물에 불립니다.
5분 정도 불리면 부드러워져요. 여기에 계피가루 반 작은술을 뿌립니다. 호두나 아몬드 5개에서 6개를 올려요. 블루베리 한 줌을 추가합니다. 사과 식초 물 한 잔을 15분 전에 마시면 완벽해요. 이게 완벽한 당뇨 아침입니다. 15분이면 준비할 수 있어요.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두 번째는 두부 샐러드예요. 두부 3분의 1모를 한 입 크기로 자릅니다. 양상추, 오이, 방울토마토를 씻어서 준비합니다. 사과 식초 2작은술, 올리브 오일 1작은술, 다진 마늘 약간을 섞어 드레싱을 만듭니다. 샐러드 위에 드레싱을 뿌립니다. 삶은 계란 1개를 추가합니다. 단백질도 충분하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혈당을 거의 안 올립니다. 세 번째는 냉장 밥 활용이에요. 전날 지은 밥을 냉장고에서 꺼냅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 데웁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같은 나물 반찬을 곁들입니다. 계란 후라이나 두부 한 조각을 추가합니다. 계피차 한 잔을 함께 마십니다. 한국식 아침인데 혈당을 잡을 수 있어요. 냉장 밥의 저항성 전분 덕분이죠. 한 주 계획표도 알려드릴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핵심 메뉴 위주로 드세요. 일주일에 5일만 지켜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월요일엔 계피 오트밀에 사과 식초 물을 드세요. 화요일은 두부 샐러드에 계피차를 마시세요. 수요일엔 냉장 밥에 나물 반찬과 계란을 드시고요. 목요일은 계피 오트밀에 호두를 추가하세요. 금요일엔 두부와 채소에 사과 식초 드레싱을 뿌려 드세요. 주말에는 조금 자유롭게 드셔도 돼요. 하지만 흰죽이나 흰빵은 피하세요. 가족들과 외식하실 때도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세요. 실천 체크 포인트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재세요. 노트에 날짜와 수치를 기록합니다. 한 달 후에 그래프로 그려보면 변화가 보여요. 체중도 재세요. 혈당이 안정되면 체중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시간에 재는 게 좋아요. 식단 일기를 쓰세요.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점심은 뭐였는지, 저녁은 어땠는지 간단하게 적습니다. 그러면 패턴이 보여요. 몸 상태를 관찰하세요. 피곤함이 줄었는지, 식후에 졸림이 덜한지, 소변 횟수는 어떤지 체크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돼요. 변화를 느낀 점을 댓글로 남기세요. 일주일 후, 한 달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종 메시지를 드릴게요. 이제 약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약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치료는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약통이 친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피통이 친구예요. 약통 대신 계피통, 그게 할아버지 인생을 바꿨습니다. 박미선 할머니는 10년 동안 약이 늘기만 했어요. 그런데 아침을 바꾸고 나서 약이 줄었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10년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68세에 시작하셨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76세에 시작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느냐 마느냐예요. 내일 아침부터 바꿔보세요. 계피 한 숟가락, 사과 식초 한 모금, 오트밀 한 그릇. 이게 시작입니다. 3개월 후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혈당계 숫자가 지금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약통도 가벼워져 있을 거예요. 당신의 몸은 변화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세포는 살아 있어요. 췌장도 회복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약값으로 한 달에 나가는 돈, 그 돈으로 손주 용돈 주세요. 약통 들고 다니는 인생 대신 건강한 아침을 즐기는 인생을 사세요. 10년 후,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노년을 보내세요. 그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선물입니다. 행동 유도도 부탁드려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켜주시고요.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요. 당뇨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도록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혈당이 얼마인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 영상을 보고 무엇부터 시작할 건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문구를 함께 외쳐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약 대신 아침. 이 한 줄이 여러분의 새 인생 선언문입니다. 공유도 부탁드려요. 당뇨로 고생하시는 가족, 친구, 이웃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당신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당장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3개월 후, 6개월 후 여러분의 수치 변화를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건강한 아침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식품 영양학 박사 정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